이번 강의에서도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과세거래입니다. 다음은 과세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사업자의 재화를 가해자가 파손이나 훼손하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변상금,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일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분양을 했는데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받는 것, 상가 계약하면서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변상금, 피해보상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일반인이 보면 공급이 아닌데 세법에서는 공급으로 보는 간주 공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돈을 안 받고 재화를 주더라도 당신은 돈을 안 받고 재화를 주었지만 세법에서는 팔았다고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세법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화를 공급으로 보겠다는 간주 공급에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잔존재화입니다. 자가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면세 전용입니다. 과세사업한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놓고 뒤에 가서 면세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한다고 하면 환급을 안 해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면세 전용이 자가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공급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재화의 개인적인 공급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를 가져다가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가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상 증여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제품이나 상품을 접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가공급에 해당이 되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폐업하고 나면 사업자는 언젠가 재고를 팔게 될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폐업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지니까 폐업할 때 미리 부가가치세를 내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공급은 재화를 누군가에게 돈을 안 받고 주거나 본인이 사용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화공급의 의제이고 다른 말로 하면 간주공급. 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재화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간주공급에 대해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상가로 사용 안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도 면세사업 전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고 어차피 주택으로 쓸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만 재화의 간주공급이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객이나 거래처의 물품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돈을 안 받고 물건을 그냥 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고객에게 물건을 주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광고선 전비의 예로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고객들에게 생수를 주거나 휴지를 주는 행위입니다. 물이나 휴지를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휴지나 생수를 주유소의 모든 고객한테 나눠줍니다. 회계 처리로는 광고선 전비로 처리할 겁니다. 광고선 전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줄 때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았지만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접대비로 처리하면 간주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고자동차 도매상들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블랙박스도 달아주고 내비게이션도 서비스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무료로 주니까 세무서에서는 당신은 이거 접대한 거 아니냐? 고객한테 접대한 거니까 블랙박스 설치해 준 것들을 매입세액 공제를 못 해준다고 한 겁니다. 중고자동차 도매상들은 모든 고객에게 골고루 설치해 주니까 접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광고선 전비로 보거나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지. 이게 어떻게 접대비냐고 반박했습니다. 접대비는 특정인만 찍어서 제공한 것이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광고선 전비와 접대비의 차이는 모든 고객에게 고루 혜택을 주면은 광고선 전비이고요.
특정인을 찍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광고선 전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용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광고선 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정 과목의 차이는 광고선 전비냐, 접대비냐 하는 것은 모든 고객이나 일반인한테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다 광고선 전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인만 찍어주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접대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판촉용 물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판촉용 물건을 고객에게 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판매 촉진용 물건은 유통회사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단적인 예로 식당에 소주를 납품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주가 나오면 소주를 한 짝씩 나눠줍니다. 신상 소주를 그냥 주면 이때 판촉용 물건으로 준 거니까 판매 촉진비나 광고선 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소주 대리점이 판촉용 물건으로 소주를 내보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고요. 회계 처리는 광고선 전비나 판촉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겁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종업원들 주려고 선물 세트를 백화점에서 사왔습니다. 세금 계산서로 들어왔거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겁니다.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선물로 주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복리후생용이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아야 됩니다. 공장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제조한 제품을 종업원들에게 줄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는 공제를 받고 직원은 면세된 물건을 사용하는 꼴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할 때는 누구나가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용납하게 되면 10%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가사용으로 쓰고 선물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원칙적으로 일부 제외는 있지만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공제를 받았다면 직원에게 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일부 예외에는 직원의 생일이나 경조사 창립기념일 등에 주는 선물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부입니다. 기부할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국가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부분은 면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상품이나 제품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설명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예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